이게 지금 원자재 상품하고 환율 시황을 남겨드려야 되는데, 여러분이 그걸 보시기 전에 바로 이 금 가격과 달러 가격이, 즉 상품과 화폐는 아주 긴밀하게 연관이 되어 있고요. 이 금과 달러의 운명에 대해서 조금 여러분이 미리 알고 계셔야 될 부분이 몇 가지 있습니다. 부동산 예찬론자들이 늘 하는 말 중에 하나가 화폐 가격의 하락, 즉 물가는 계속 오르기 때문에 부동산은 더 오를 것이다라는 얘기인데, 그것이 틀리다는 얘기를 제가 가끔 드리곤 했는데, 여러분 이 첫 번째 요거는 여러분이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금 상승은, 그러니까 금의 그냥 보통 상승이 아니고 너무 급격한, 예를 들어 갑자기 막 3,000불 4,000불을 넘어가게 되면 부동산 급락을 가져올 수 있는 작용하는 기전이 있습니다. 자, 금이나 상품의 상승은 인플레이션이죠. 물가가 오르는 겁니다. 금도 실물이죠. 물가가 오르는 겁니다. 물가가 오르게 돼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한테 만약에 여러분 올해 말에 금 가격이 만약에 3,000불을 간다고 사람들이 모두가 믿게 된다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될까요? 올해 12월 달에 금이 3,000불, 여기서 50%가 더 오르게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사람들은 예금 통장에 있는 걸 다 털어서 금을 사겠죠. 그죠? 뭐 한 3개월뿐이 남지 않았는데 3개월 새 50%의 수익을 내준다고 하니까요. 채권도 수익이 있지만 요즘처럼 금리가 낮은데 채권 수익률은 3개월에 50%가 절대가 되지 않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채권을 매도하게 됩니다. 현금 이꼬르 채권이에요. 그죠? 개인들이야 은행이 많이 저금하지만은 세계적인 각종 투자자들은 현금으로 갔을 때 늘 채권에 투자합니다. 왜냐? 그 이자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인플레이션 우려가 되면 어떻게 돼요? 채권을 팔게 된다. 채권 가격이 떨어진다는 건 뭘 의미하죠, 여러분? 요게 늘 어려운데, 채권 가격이 떨어지면 뭐예요? 금리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꼭 여러분이 반드시 요 수식을 꼭 알아주세요. 채권의 하락은 채권을 투매한다. 채권 가격이 낮아져서 금리가 올라간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 부동산 대출 같은 경우에도 거기에 금리가 이렇게 CD 금리 어쩌고 해가지고 막 이렇게 거기다 가상금리 어쩌고 별 복잡한 게 다 있는데, 기준금리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물론 기준금리는 영향이 있고 당연히 반영이 되는데, 만약에 채권의 투매가 나올 경우에, 만약에 채권 가격이 갑자기 폭락을 하게 되면은, 채권은 투자자들을 팔면 폭락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금리가 단기에 오르게 됩니다. 물론 정부에서는 그렇게 되면은 채권을 매입하겠죠. 저는 만약에 미국의 국채금리가 사람들이 미국채를 투매해서 떨어지면은 당연히 미국 정부에서 채권을 FAD 돈 찍어낸 걸로 사리라고 봅니다. 그러면은 저금리가 계속 유지될까요? 근데 그렇지가 않죠. 이거는 사이클입니다. 지금도 금상승이 왜 일어났죠? FED에서 엄청나게 돈을 공급해서 달러 가치가 하락하면서 나온 겁니다. 그러면 그 채권을 사기 위해서 또 달러를 또 찍으면은 또 한 바퀴가 또 도는 거예요. 지금처럼 똑같이. 어떻게 돼요? 달러의 가치는 또 떨어지고, 또 금은 또 더 오르게 되고. 그런 게, 이거는 쳇바퀴처럼 벗어날 수 없다는 게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첫째, 금의 급한 상승을 허락할 때 부동산 급락을 가져올 수 있다. 누가 싫어하는 거죠? 예, 트럼프가 싫어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 지금 어느 정도는 오를 수 있어요. 근데 갑자기 막 3,000불, 4,000불 가게 되면은 금리가 오르게 된다. 대출이자 오르게 되면은 파산자가 오겠죠. 저금리를 유지하고 싶어 하는데, 그걸 막기 위해서 한 타임은 남았을 수도, 그렇게 했는데 예를 들어서 또 돈 찍어서 채권을 사서 저금 유지했다. 그러면은 또 잠시는 괜찮겠지만 또 한 바퀴를 돌아서 또 금은 또 오르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 부동산에만 안 좋은 게 아닙니다. 달러의 지위를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금 상승은. 그죠? 금이 달러로 표기된 것인데, 이렇게 되면 화폐 가치를 떨어뜨리게 되기 때문에, 달러 지위는 물론 이제 달러 인덱스 상에서의 문제인데, 달러 인덱스가 지금 더 떨어진다고 해서 문제가 되진 않을 겁니다만, 말씀드린 대로 뭐예요? 금 상승은 뭘 가져온다고 했죠? 채권의 투매를 가져온다. 미 국채의 투매. 미 국채가 투매가 일어나서 다시 똑같이 바퀴를 한 바퀴 돌겠습니다. 미국채 투매가 늘어나서 금리가 이자 금리가 오르게 되면 누가 제일 타격받죠?
그렇죠. 가장 빚쟁이 국가가 타격을 받는 겁니다. 그잖아요? 이자를 많이 줘야 되니까. 미 국채도 중국이 사지만 이자는 미국이 부담하는 거죠. 그래서 국채가 떨어져서 금리가 올라가면은 이것도 쳇바퀴 돌듯이 미국이 계속 안 좋아지는 거예요. 미국이 왜 저금리를 그렇게 오랜 기간 가져갈까요? 최대 빚쟁이 국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번, 2번을 떠나서 3번. 금이 장기적으로 저는 오를 거라고 봅니다. 장기적으로 오르겠지만은 지금처럼 정직하게 올랐던 경우에는 반드시 한 번은 조정을 받아서 개미 떨구기를 시도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선물 플레이를 이해하시는 분들이 이해하실 텐데 무슨 얘기냐면 과거 금이 오르던 기간에도 한 번쯤 오르다가 한 번쯤 이렇게 확 단계에 떨어뜨려서 이게 몇 불에서 몇 불까지 떨어지냐면 1000불 가까이 갔을 때 지금 2000불이죠. 1000불 가까이 갔을 때 거의 700불까지 한 30%를 단기 급락시키네요. 그죠? 그 후에 오른다. 요 파동이 나오는 거는 개인들이 달려든 거에 죽이기 파동이라고 합니다. 예. 죽이기 파동. 그래서 물론 장기적으로 오르게 되더라도 한 번은 죽인 다음에 오르지 않을까. 그리고 골드만삭스에서 금을 2,300불로 목표가를 상향했어요. 예전에는 금을 뭐 2,000불 정도로 했는데 올렸죠. 얘네들이 근데 이렇게 언론 플레이 막 하고 뭐 달러 기축통화 얘기를 할 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2,100불까지 오를 수 있다. 그러면 얘네들이 말하면 보통 조금은 같이 올라요. 그죠? 그러다가 이제 뒤통수를 쳐서 근데 좀 여러모로 차트적으로 좀 안 맞죠. 왜냐하면은 잘 안 맞는다고 하게 되면 근데 요 설명 넘어가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주식도 주식 달러 강세를 만들어 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럼 또 주식도 하락해야 되고 뭐 그렇게 되는데 주식까지 얘기하면 또 복잡하니까요. 그건 넘어가도록 하고요. 물론 그러나 얼마까지 더 오르다가 떨어질지 모르는데 일봉상 살짝 조정 하루 조정이 나오긴 했는데요. 물론 다시 상승 시도해서 2,100불 얼마를 더 오를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한 번쯤은 죽이기 파동을 하게 된다. 언제? 개인들이 또 금에 막 달려들 때. 아고라 독자분 기억 나시죠? 이게 2011년경인데요. 제가 이 당시에 금에 대해서 되게 안 좋게 얘기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물론 이때보다는 훨씬 덜 위험해요. 이때보다 같은 레벨이기 때문에 훨씬 덜 위험한 건 사실인데, 왜냐하면 기간 조정을 거쳤으니까요. 그동안 달러도 많이 찍혀 나왔고, 근데 한 가지 같은 점은 이때도 개인들이 거의 1800불 넘어서 열광했고요. 아마도 조금 더 오르면 또 개인들이 금에 열광하겠죠. 근데 희한하게 늘 개인이 열광하던 시기가 되면은 조금 그렇게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때하고는 다를 것은 예를 들어서 조정이 오더라도 조정이 한번 뭐 더 오르다가 온다고 칠게요. 더 오르다가 해서 조정이 이만큼이 오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상승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어느 때처럼요? 이때처럼요. 근데 그 상승을 허락하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기전 때문에 미국은 그걸 또 부담스러워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자꾸 미국이 안 좋은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왜? 미국이 빚쟁이라서 그래요. 그건 뭘 어떻게 하려고 하면 한 바퀴 돌아서 다시 미국이 안 좋은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달러의 미래는 불투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영국의 파운드화가 기축통화였다가 무너졌듯이 현재 미국 자체가 미국 경제가 세계에서 차지하는 그 영향력은 30%대로 줄었다고 하죠. 과거에 비해서 줄었. 근데 금융시장에서는 여전히 70%가량 달러가 70%가량의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건 맞지가 않죠. 쇠락해가는 국가가 가장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이렇게 해서 경제가 이렇게 망가졌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 전쟁이 있어 왔습니다. 지금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되는 거죠. 설사 전쟁으로 간다고 칩시다. 그럼 전쟁은 다시 금 가격을 또 상승하게 되는 이 사이클이 그래서 어느 쪽으로 가도 달러한테 우호적이지가 않습니다. 가장 빚쟁이 국가인 달러를 기축통화라는 이유만으로 투자한다? 단기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이후에 또 주식이 또 떨어지거나 아니면 또 금을 또 확 떨어뜨리면 또 달러 인덱스가 오르고 그렇게 할 건데 앞으로 10여 년을 거쳐서 달러는 무너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생각은 하나 하시면서 가시라는 의미로 이 영상 만드는 건데요. 금 가격이 장기적으로 상승을 하더라도 한 번은 중간에 겁을 한번 줄 거다. 그 생각은 가시면서 가시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그렇게 되면은 그래도 또 나스닥이 또 한 번은 크게 떨어지는데 그때도 달러 강세가 저는 근데 딱 못 박지 않습니다. 근데 이거는 엄밀하게 딱 맞는 생각은 아니에요. 주식이 폭락한다고 해서 달러가 꼭 강세로 가니 이거는 저는 꼭 맞는 수식이 되어야 된다는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이제 위기가 오게 되면은 안전자산인 달러화를 매수한다. 말은 되는데요. 달러가 안전자산이 아닌데 뭘. 그리고 나스닥도 언젠가 올해는 안 꺾이더라도 내년에는 꺾일 수 있죠. 그렇게 됐을 때 달러 강세가 다시 나오는 기간에는 또 어떻게 될 것인가 생각하셔야 되고, 요번에 금 상승은요, 요 얘기 마저 하고 맞추면 되겠네요. 금은 달러로 표기가 되죠. 그래서 달러가 약세가 되면, 달러 약세라는 것은 다른 나라 통화에 대해서 화폐 대 화폐에서 달러 약세가 나오게 되면 금은 상승합니다. 근데 금만 잡아보세요. 금 대 화폐. 자, 큰 그림상에서 화폐 대 금이 있어요. 이거는 화폐 대, 그러니까 실물 대 화폐. 그죠? 이건 이제 물가와 관계되는 겁니다. 화폐와 금에 대한 게 있고. 그 중에 이제 달러와 금에 대한 게 있는데, 왜냐면 금이 달러를 표기되면. 근데 여기에 약간의 이격이 될 수 있는 게, 달러와 각국의 주요, 이게 뭐죠? 이게 달러 인덱스거든요. 그럼 달러가 약세가 되면 어떻게 돼요? 달러가 문제 자, 요번에 어떻게 돼요? FED에서 엄청난 부양을 하니까 달러가 하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달러 인덱스가 하락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이거를 달러를 가지고 있는 달러를 지폐로 가지고 있던 사람이 금을 투자한 상승폭이나 아니면 달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나 뭐 다른 나라 화폐로 바꿔서 그 환차익이나, 그러니까 지금 정확히 보면은 금이 상승한 기간이 달러 인덱스 하락하고 같습니다. 근데 요거는 조금 다른 얘기예요. 달러 인덱스 자체는 통화 대비인데 그것 때문에 달러를 표기된 금이 오른다. 근데 이것이 달러의 문제로 인한 잠깐 금의 상승인지 아니면 화폐 대 금으로, 화폐 대 금은요, 이 화폐에 이게 다 포함이 돼야 돼요. 복잡하죠, 이렇게 들어가면. 이번 상승이 화폐 대 금으로 인한 우려 때문에 인한 금의 상승일 것이냐, 아니면은 달러 자체, 달러만 약세로 간 거에 대한 잠시 통화가. 이 의미는 이렇게 되면 달러 인덱스가 강세로 돌아서 금 가격은 또 떨어진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달러 인덱스 자체를 또 잘 보셔야 돼요. 뭔 얘기인지 이해 안 되신다고요? 예. 그러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